안녕하십니까. 요즘에 이제 밖에 나가 보면은 그 전동 킥보드라 그러죠. 그런 게 많이 돌아다닙니다. 그 세상이 바뀜에 따라서 이제 이동 수단도 좀 다양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전동 킥보드의 성질에 대해서 무엇을 볼 것이냐, 이것을 차로 볼 수 있을 것이냐, 라는 어떤 의문이 남을 수 있는데, 법적으로 도로교통법상의 자동차 관리법상에 차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동 킥보드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예요. 원동기 장치 자전거이기 때문에 차로 볼 수가 있고, 어찌됐든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예를 들면은 전동 킥보드로 보행자와 부딪혔을 때 이거 교통사고인 겁니다. 그래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이 적용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대해서는 제가 뭐 지금까지 말씀드려 본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은데, 뭐 자동차 대 자동차 사고, 뭐 자동차 대 보행자 사고, 공이 다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서 규정을 해요. 전동 킥보드 사건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교특법의 어떤 특징적인 게 뭐죠? 종합보험 가입 특례라는 게 있습니다. 종합보험에 가입되었을 때 공소가 제기되지가 않아요. 정책적인 이유겠죠? 그만큼 그런 규정을 두게 되면 사람들은 종합보험을 더 많이 가입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교통사고라는 것이 결국에는 금전에 의해서 피해 회복을 하는 것이 어떤 본질적인 목적인 것이죠. 교통사고가 났을 때 치료비라든가 위자료라든가 뭐 후유장애 관련된 내용들에 대한 보상들이 결국 다 돈이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교특법상 적용을 받는다. 원동기 장치 자전거이기 때문에 전동 킥보드도 이렇게 알아놓으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전동 킥보드는 종합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지가 않죠. 책임보험이라고 가장 기본적인 것들만 되어 있기 때문에 교특법 4조의 그 종합보험 특례에 적용이 되지가 않아요.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종합보험 특례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가해자, 피해자 합의가 되지 않았을 때는 형사처벌이 되게 되는 거죠. 업무상 과실치상으로 처벌이 되게 되겠습니다.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결국에는 이제 합의가 중요해지게 되는 것이죠. 근데 합의라는 게 결국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어떤 의견이 맞아야지 합의도 되는 거잖아요. 아무런 뭐 일방 당사자가 자, 이 돈 받고 끝내자 그렇다고 합의가 되는 건 아니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피해자는 또 그 가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았을 때는 스스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이제 이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게, 피해자가 어떤 자동차 보험이 있거나 아니면 피해자 가족이 자동차 보험이 있으면 그 자동차 보험, 종합보험 중에 무보험차 상해 담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보험차 상해 담보라는 거는 말 그대로 보험에 가입되지 않는 차량에 피해를 받았을 때 그 담보를 이용해서 이제 뭐 손해배상을 받는 거예요. 자기 보험사한테 먼저 받고 그 보험사는 그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이 점을 잘 이렇게 염두에 두시고 한번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구체적인 어떤 사실관계라든가 상황에 따라 조금 달라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큰 틀에서는 이렇게 그 구제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 이렇게 알아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원동기 장치 자전거 중에 하나인 전동 킥보드 사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좋은 정보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